오늘도 텔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오늘도 클릭해 주셔가지고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락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점점 더 길어지니까 아마 실망하시고 확신을 못 가지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꾸 이럴 때일수록 가격을 확인하고 내가 투자한 코인에 관련해서 짜잘짜잘한 뉴스에 신경을 쓰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영상에서는 큰 이벤트적인 큰 어떤 그 포인트만 찍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저도 이제 그러거든요. 사실 진짜 불장이면 세세한 알트코인에 관한 개별적인 뉴스도 우리가 찾지 않더라도 흔하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다 일부러 저는 발표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미래 암호화폐 시장은 빅테크 기업이 선도할 거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라든가 애플사라든가 이런데 한국으로 따지면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총칭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접적으로 가상자산하고 관련 있는 뉴스를 지금 직관적으로 쉽게 공중파에서 볼 수는 없지만, 이거 미래에 돌아할 일에 관해서 코인베이스 CEO는 예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기에 블랙록이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있는데 커스터디 서비스도 실시를 하고 있어. 근데 코인베이스랑 파트너십을 체결했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었고, 메타, 여기 과거 페이스북, 현 메타사죠. 여기도 역시 중요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도, 그리고 전 세계 대중들도 페이스북을 싫어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에서 사실 대중 뒤통수를 치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될 거다라고 제가 항상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메타도 역시 중요한 사례로 꼽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분만 이제 이 언급을 한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공통된 게 이제 저랑 뭐냐면, 저도 메타사가 페이스북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아주 중심적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미 5년 전에, 글을 쓴 거는 5년 전인데, 제가 예측을 했던 건 사실 6년 전, 벌써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글 표현으로 이제 직관적으로 한 건데, 페이스북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전자결제 생태계 조성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 그들이 그리는 마지막 그림은 무엇인가? 자, 아직 VR의 기술이 진보되고 혁신돼서 이커머스하고 연동된 거는 아직 나타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메타사가 이미 이커머스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서서히 지금 진행 단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수년 안에 1년이나 길어봐야 2, 3년 안에 우리는 VR 속에 들어가서 쇼핑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분명히 그려질 거고, 구찌사라든가 그런 명품 회사들 있잖아요. 명품사들도 NFT를 필두로 해서 이 가상세계 안에다가 샵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 오픈을 하기 위해서 더는 다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단 구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마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그렇게 준비를 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자, 그 맥락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앞으로는 거대한 데이터 저장 공간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저도 이 필요성에 관해서, 중요성에 관해서 이미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저도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파일 코인에 관해서 많이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근데 코인 시장이라는 게 90% 폭락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다. 내가 산 가격에서 90% 폭락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 폭등한다. 이게 코인 시장의 진리예요. 근데 다만 내가 복이 없으면 볼 줄 아는 눈이 없죠.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제가 경험한 거, 제가 돌아오는 세상에 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왜 메타사의 중요성에 관해서 쓱 지나가면서 언급을 했었을까? 이더리움이 포스로 진행되면
어떤 부분이 중요해질까? 거대한 데이터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이렇게 되면 자, 스토리지에 데이터가 저장되면 보안의 중요성이 훨씬 더 올라갈 거다. 당연히 뭐예요? 어떤 코인들이 중요성이 대주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이제 연장선상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CBOE 디지털 마켓에 같이 지분으로 운영 중인 어떤 그런 회사들이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버트 파이낸셜이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로빈후드라는 거래 플랫폼이 여기 또 써있죠.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대표적인 데가 여기 버트 파이낸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버트 파이낸셜. 여기는 DC즈 그룹의 글렌 허친스 라는 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여기 나와 있는 아무리 많은 기업이 여기 뭐 피델리티나 갤럭시 디지털이 나와도 버트 파이낸셜이 가장 영향력이 아마 클 거예요. 블랙록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버트 파이낸셜이. 어쨌건 CBOE하고 직접적으로 운영되고 CME도 아마 추후에는 발표가 전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리스트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참고로 이거는 지금 현재 로빈후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코인들이거든요. 지금 상장돼서 고객들이 개인들이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일단 첫 번째 뭐 대표적인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SV, 체인링크 컴파운드, 도지코인,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고 라이트코인이 있고 시바이누, 솔라나까지 여기 있는 코인들이 현재 이제 로빈후드에서 운영되는 거고 이게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CBOE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제가 사람들은 그냥 BTC ETF만 얘기를 언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ETF는 그 다음이 이더가 될 거고 그 추후에 쭈루룩 알트코인들이 쭈루룩 들어갈 거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그런 내용으로 엮어서 한번 보시면 이번 내용을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보이저 디지털이 아직까지 뭐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근데 웃긴 거는 보이저 디지털에 관해서 원래는 코인베이스가 눈독을 들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코인베이스가 뒤로 백으로 빠졌고 지금 현재 눈여겨보는 두 개의 대형 거래소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바이낸스, 하나는 FTX.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코인베이스가 아마 보이저하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사실 코인데스크에서 페이크적인 뉴스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건 보이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오죽하면 바이낸스하고 FTX까지 보이저를 탐낸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보이저 얘기, 여기 3어로우 캐피탈, 셀시우스, 루나 최종, 어쨌건 이 친구들도 어떻게 될지 유심히 지속적으로 이제 관찰해서 보시면 아마 재미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아마 그런 그림이 분명히 그려질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를 보고 모든 것을 그냥 판단을 하지만 사실 그 기사에는 사실 어떤 사람들의 개입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요즘에는 그 유로존의 에너지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뭐 엔겔 지수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적이 있는데 이게 스토리지 저장 공간에 가스가 얼마만큼 있냐라는 어떤 그 내용량이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저맨이 제가 보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거의 80% 가까이 지금 스토리지에 차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만간 이제 겨울이다. 겨울이라는 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음 달 들어서 만약에 노드스트림 가스관이 열리지 않으면 이거는 겨울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저장량이 쭉쭉쭉쭉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겨울에 에너지를 더 많이 떼니까. 그렇다고 산업을 그냥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이제 눈여겨봐야 할 하반기 장세 중에 미디어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할 부분 중에 이제 하나이고 중요한 건 영국이죠, 영국. 영국도 자 아무리 뭐 유로존에서 막 EU 탈퇴했다 브렉시트 때문에 이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같이 움직이는데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저장을 거의 못 해놓은 현재의 상황이에요. 예. 어쨌건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깊이 말씀 못 드리는 이유도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디아가, 자, 여기 IMF 슬래시 그로스 팟캐스트 2020년, 2022년 GDP에 관해서 내용을 얘기한 건데, 여기 보면은 미국도 마이너스 1.2%, 중국도 마이너스 0.8%, 유럽의 심장인 독일도 마이너스 0.8%. 근데 유독 단 한 개 국가만, 예, 플러스 0.5%죠. 예. 제가 인도가 되게 열악한 환경이고 사람 살기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잠시 들어갔던 이유가 사실은, 예, 이런 내용 때문이었어요. 예.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예. 그래서 어쨌건 이 내용도 끝까지 지켜보세요. 저는 이제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IMF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사람들은 제가 이제 뭐 이머징 국가나 이런 데들이 조금 더 성장이 많이 가고 거대 자본이, 선진국에 있는 자본이 몰려와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G7이, 예? G7이 선도에서 움직이고 이머징은 죽는다. 예? 이렇게 보실 분이 있을 건데 이 자본이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2022년에, 예, 엄청 높게 뭐 성장한 어떤 그 경제들,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예, 인디아 8.2% 성장, 방글라데시 6.4, 필리핀, 우리가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필리핀, 나이지리아, 콩고, 가나, 파나마 다, 예. 근데 그랬거든요. 2015년도구나. 예. 제가 이게 좀 불편해서 아직까지는. 2015년도구나. 이때만 해도 프랑스 사업가가 저기 어디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사업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예. 엄청 장사도 오래 했고. 근데 그 사람이 그랬을 땐 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던 거고, 이 결과도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예. 어쨌건 뭐 이것도 그냥 뭐 지나가는 경제의 큰 하나의 패러다임을 그냥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지금도 제 영상을 보면서 미국은 지지 않아. 미국은 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G7이 왜, 예? 이머징한테 밀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저는 근데 오늘도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가 이거는 제가 어거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전 데이터를, 그리고 구독자님 중에 얼마 전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느낌을 그냥 말씀드리려고 해요. 빨리빨리 올라가거라. 그러니까 코인 투자 하신 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라들 결혼도 시켜야 하고 이쁜 며느리 좋은 예물도 많이 해주게, 뭐 힘들게 기다린 사람,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마음 먹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결혼시켜야 하고라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러죠. 내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예? 증여해주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내 그릇이, 예? 예를 들어서 1,000억만큼의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한테 자산을 받아요. 그래서 이 1,000억이 채워져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릇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장가를 못 갔다고 할게요. 차라리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기 때문에 저 주변 사람들은 저보고 이제 눈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여튼 뭐 가긴 가겠죠. 예. 근데 저라면, 자식이 있다면 내가 코인 투자해서 내가 돈을 뭐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정 어떤 분이, 그러면 그거를 안 주겠어요. 저는 제 자식한테. 차라리 그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뭔가 특정한 경험을 쌓게 그냥 차라리 그거 해주는 게 더 도움이
긴 프레임으로 봐서 인생을 큰 그림으로 봐서는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냥 단기적으로 봐서 내가 아파트 몇 평짜리 해주고 뭐 차를 뭐 사주고 이러면 단기적으로 직관적으로는 많이 해줬다 뭐 어떤 보람이나 뿌듯함을 느끼겠지만 결국에는 그게 더 장기적으로는 사람을 망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바닥부터 다지고 고생도 해봐야 나중에 이 자산의 귀한 것도 사람이 알게 돼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건방지다라고 이제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도 뭐 받을 생각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냥 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냥 뭐 다 정리하고 다 파시고 그냥 여행 다니시고 뭐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고 저는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영님이라는 분이 좋은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제 요 근래 뭐 이민에 관해서 뭐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살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살기 힘들다 이민 뭐 어쩌저쩌고 그런 댓글이 많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댓글을 써주셨는데 이민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군요.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문화와 사고력에 대한 거리감이 큽니다.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이거를 1, 2년, 3, 4년 있는 사람들은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를 인지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막 이런 게 있어요. 좀 제가 이제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자다. 그러면은 막 그런 게 있어요. 복지국가 전 세계에서 제일. 근데 삶의 질로 따져야 돼. 삶의 질. 삶의 질이 과연 어떨까? 한국에서 그냥 사는 사람과 미국에서 연봉 많이 받고 세금 내고 거기서 그 인플레이션에 내가 얼마만큼 삶의 질을 택하면서 그것도 멀티컬처에서 백인 우월주의는 아직까지 존재를 하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아실 거예요. 특히나 유럽이나 아주 보수적인 국가들이 있어요. 뭐 영국이라든가 이런데 특히나. 예, 영국 애들은 미국 애들을 개 족같이 봐요. 말은 안 해. 표현을 안 해. 근데 하물며 영국 애들은 아시아인을 어떻게 볼까? 이런 거는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다 말하면은, 뭐, 방송에서 내용이 길어지고 하니까는, 뭐, 나중에는 뭐, 다른 어떤 그런 데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손흥민이 간간히 그렇게 축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격 좋고 하는 친구가, 간간히 보면은, 외신을 보면, 뭐, 인종차별 받았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 손흥민도. 예, 인종차별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남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게 본인들 자식이 그렇고 본인이 이걸 당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억울하고. 근데 한국이 살기 좋다니까요. 이민 갈 체력이 된다면 한국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냥 이거를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어차피 뭐 그리고 부하 씨님이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잠시의 실패가 먼저 찾아온다. 패배가 우리를 잡아먹을 때 가장 쉽고 논리적인 반응은 그만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완전히 패배한 순간 한 걸음 떼는 것으로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다. 하락장이 길어졌죠. 그죠? 우리가 예상한 거보다 하락장이 길어진 건 분명해요. 사실이고. 포기하고 싶고, 지루하고, 끝난 것 같고. 그죠? 근데, 인생을 1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내가 12개월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긴 프레임에 봤을 때, 이 코인 시장도 아직 절정까지 가는 데는, 소설에 몇 개 요소가 있잖아요. 절정까지 다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절정기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인내를 하는 건데, 예. 저희 이제 어쨌건 이 좋은 글이 있기 때문에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여기 5대 암호화폐 원화마켓 거래소 뭐 28일부터 뭐 16개 미신고 외국 거래소 대상 입출금 제한한다. 그래서 이 거래소를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제 구독자님 대부분은 아마 대부분 업비트, 빗썸, 내지는 뭐 고팍스, 코인원 뭐 써봐야 여기 국내 거래소는 아마 여기만 쓰실 거예요. 거기다가 해외 거래소는 거의 뭐 바이낸스만 쓰실 텐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개를 많이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들, 예? 쿠코인부터 해가지고 맥시스, 뭐 페맥스, 뭐 XT.com부터 해가지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래소가 뭐 스캠이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볼까요? 누가 귀찮아질까요? 예. 네, 실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레퍼럴을 사람들한테 종용을 많이 하고, 국내 거래소만 사용해도 되는데 레퍼럴을 많이 종용을 하고 거래를 많이 하게 유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래를 많이 할수록 누가 이득이냐, 확률상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10번 중에 몇 번 이길 확률이 높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래소들이 저 같은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 저희 이제 한 번 사면 안 파니까. 잘 웬만하면 폭등하면 파는데, 폭등하지 않는 한 안 파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거래소가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여기 커미션의 50%, 선물 최대 60%, 별도 홍보 비용 미팅 후 뭐 가능. 이 거래소를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래소도 다 마찬 비등비등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본인들 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유튜버들한테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뭐 $1,000 지금, 뭐 $1,000? 그리고 뭐 0. 뭐 몇 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거죠. 누가 이득일까요? 이거 하면. 그냥 웬만하면 국내 거래소 위주로만 그냥 안전하게 그냥 거래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괜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 수도 있는 건데, 아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자제분들한테 뭐 많이 잔뜩 물려주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는 해요. 일정 부분 이해는 해요. 제가 어떤 그런 지금 뭐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100%는 이해를 못하지만, 근데 중요한 건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나, 그 능력치를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코인으로 누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쉽게 들어온 돈은 또 순간에 또 쉽게 날아가요. 그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는 이제 각자 이제 판단하는 건데, 그렇다는 거죠. 자,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